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휘테커 피터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창업가의 생각 노트인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내 일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책을 소개할 건데, 이 책의 이제 전판이 창업가의 생각 노트라는 책이었고요. 이게 아마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변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차가 총 7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성공한 창업가는 물음표에서 시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총 7개 중에서 문제인식 파트예요. 문제인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자가 이제 정리한 용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음으로 첫 번째, 이제 성공한 창업가는 물음표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있는데, 사업계획서란 좀 쉽게 말해서 이력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어떻게 잘 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강의 많이 하는데, 항상 등장하는 게 PSST라는 방식이고, PSST 방식이 문제,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스케일업, 팀,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인데, 여기는 아까 전에 봤듯이 7가지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PSST를 쪼개 놓은 게 이제 그 7가지였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P 부분은 똑같이 이제 P가 있어서 이제 P를 제가 문제인식 부분을 말하게 됐고, 문제인식 부분은 이제 성공한 창업가는 물음표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인 질문,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가 가장 큰지, 크고 명확한지,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아이템의 이제 3가지 조건이 고객에게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 고객군, 즉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제 제품 사용하는 최종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서비스 효력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총 3가지 이제 조건이 있고, 우리는 항상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 이제 다룬 내용을 보면은 고객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제3자까지도 계속 강조하고, 그 부분까지도 창업자는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예시가 한 4개 정도 나올 텐데, 예시 소개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마이리얼 트립이라고, 혹시 마이리얼 트립 아시나요? 여행 서비스인데, 실제로 보면 인터파크 투어, 그리고 에어비앤비, 다양한 현지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지의 놀거리들을 매칭시켜주고, 이런 다양한 각각의 플랫폼들은 존재했었는데, 마이리얼 트립은 현재로서는 지금 숙박부터 이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 전에 가장 초기에 발견했던 문제는 현지인 가이드 매칭 서비스라는 거예요. 현지인 가이드 매칭 서비스를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대표자의 유학 시절에 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수요자 간에 이제 니즈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 창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현지에 있는 현지 가이드가 이런 걸 소개해 주니까 되게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을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니즈가 둘 다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서 잘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마이리얼 트립의 문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 정의 한번 더 보자면은, 여기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 선호하며 자신만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시장 환경을 보고 이제 사업에 들어갔다는 거고,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3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시장에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라이프 패키징이라는 이제 박스에서 테이프를 제거하자라는 거고, 이 대표도 12년간 택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택배 사업이 택배를 보내는 사업이 아니고 택배 박스나 이런 택배 관련 사업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제가 예측한 건데,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을 항상 만났대요, 12년 동안.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테이프 붙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했고, 그럼 테이프를 붙이는 걸 제거해주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소비자의 경우에도 테이프 떼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추가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는 진짜 해결해도 되겠다라는 걸 도출하게 된 거죠. 실제로 고객만 본 게 아니고 그 이제 뒤에 있는 제3자의 문제까지 확인하고 테이프 없는 택배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여기 에코라이프 패키징이고, 현재 이 택배는 여기 러쉬라는 유명한 브랜드에도 100% 지금 에코라이프 패키징에서 제조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주 구독 서비스라는 술담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도 이제 깨질 위험 없는 택배 박스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과일 배송을 위한 스티로폼 필요 없는 택배 박스도 개발하고 있고, 현재는 택배 박스 테이프 제거에 대한 미션에서 탈플라스틱 패키징 솔루션이라는 미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약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업이었고, 사실 이 기업 제가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고객 문제 잘 봤고, 앞에서 봤듯이 소비자 문제도, 당장의 고객은 택배 회사, 택배를 보내는 회사, 그리고 그 다음 소비자의 문제, 그리고 환경 재활용하는 사람들 추가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연계되는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소개할 건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는 방금 위에서 본 것들처럼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스타벅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창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는 회사가 하는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잠재 고객의 문제, 시장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창업가들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기술 혁신 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스타벅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할 게 여기 세그웨이라는 걸 만든 회사인데, 2001년에 이 세그웨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세그웨이도 실제로 만들었지만 세워두기 힘들고 자동차 싣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 이제 가지고 타기도 곤란해서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만이 이 정도 비용을 내고 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혁신적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적인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고객의 특성을 먼저 확인했는데, 항상 일집 이런 생활에서 일집 그리고 스타벅스, 일집 스타벅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겠다 해서 제3의 공간이라는 걸 창출하게 됐고, 그리고 집과 직장만 오가는 현대의 삶에서 리프레시, 자기개발, 이런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문제를 규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되게 사람들이 공부하기도 하고 모임도 가지기도 하고 그런 공간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K 메디치스라는 어깨 관절 내시경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도 의사, 그리고 병원, 그리고 환자, 이 세 개의 이제 고객 주체에서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고, 가장 큰 고객이겠죠. 수술 부위 접근이 어렵다, 의사가. 수술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술실 회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병상 회전율이 너무 낮다. 이런 문제.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긴 회복 기간, 그리고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문제들. 세 가지 관점에서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기업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해당 시장 목표 고객들로부터 커다란 문제를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급자, 최종 사용자, 그리고 구매 결정 권한이 있는 의사결정자 측면에서의 문제 정의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앞에 말했던 모든 사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객들을 잘 찾아낸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에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자요라는 서비스고, 다자요 서비스는 실제로 초기에는 이렇게 제주도 내 숙소 추천하고 중개하는 플랫폼 이렇게 운영했다고 하거든요. 되게 많잖아요. 숙소 플랫폼이 야놀야도 있고 여기어때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대표자가 제주도 출신이라서 고향 인맥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이 빈집들 내가 수리해서 쓸 수 있겠냐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대요. 좀 크게 봤을 때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호텔들, 산림 파괴하는 호텔들을 방지하게 되고, 그리고 빈집들이 살인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가치 창출도 할 뿐더러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 제주도 오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현지 플랫폼 뭔가 부족하다. 다자요는 제주도만을 공략한 서비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숙박시설이 너무 증가해서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런 문제, 양쪽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서비스입니다. 다자요라는 서비스도. 그래서 다자요라는 서비스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 현상을 확인하고 본질을 분석하는데, 본질은 관광객들이 진짜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집 가지고 있지만 뭐 일자리 문제로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빈집 활용하고 싶지만 숙박시설 운영 경험도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들을, 문제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하고 최대한 뭐 인맥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한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문제 현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매력적인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게 되었다. 결국에 본질 파악해서 말했던 고객뿐만 아니라 뭐 제2, 3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결하면은 좋은 서비스가 된다. 그리고 이베이라는 서비스인데, 이베이 서비스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쉽게 말하면은 매니악한 제품들을 올리고 뭐 구매하는 그런 사이트래요. 뭐 피규어나 또는 뭐 우표 이런 것들 수집하는 그런 걸 교환하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야기로 풀어내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실제로 이제 여자친구가 특정 캐릭터가 그려진 과자통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뭐 개발을 할 줄 아니까 남자친구한테 나한테는 필요한데 남한테는 필요 없는 그 자주 버리는 거를 나 사겠습니다 해놓으면은 판매를 해줄 수 있게 그런 플랫폼 간단하게 좀 구현해줘라고 했을 때 그런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경매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경매 서비스까지 도입하게 된 게 이베이라는 서비스고, 결국 이것도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 여자친구가 뭐 니즈가 있어서 만들게 됐다.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한 서비스 브랜딩 마케팅이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영향력이 좀 크다. 그래서 영향력이랑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 공감하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킨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행동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키는 게 영향력이라고 하거든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이제 영향력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서비스도 이제 유사하게 디프트라는 서비스인데, 우리들이 뭐 미술 작품 같은 거 많이 보기도 하고 어디선가 막 접하기도 할 텐데, 그런 서비스들도 보면은 미술 작품 보러 갔을 때의 그 웅장함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에 이 대표자의 발표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누구나 알 법한 천지창조 작품들을 게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보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림 뭔가 규격이 깨지고 이 웅장함을 볼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의 문제고, 반대로 작가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좀 최대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각도, 사이즈, 조명 이런 디지털 갤러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작가의 문제와 보는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겁니다 하고 해서 이제 투자도 잘 받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서비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은, 목적성을 미리 밝히면 처음부터 이제 기술의 우수성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기획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제 P와 S는 스타트업의 기본이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찾는 데 한 75%, 그리고 해결책 찾는 한 25% 정도 에너지를 할애하라고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서 작성하려면은 이제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심각한 문제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제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아마 많이 특히나 요즘 많이 문제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 여기 에어비앤비 사례,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 그리고 에코라이프 패키징, 디프트, 이렇게 총 4개 있고, 다음 기회에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